자, 그럼 지금부터 그 외교관 후보자 나무위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공부 시작하면서 외교관 되게 많이 쳐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새 나무위키가 되게 많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한번 저희가 이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요. 5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 가운데 외교관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해 2013년부터 치러지고 있는 시험. 사실 1차 객관식 피셋, 2차 주관식 논술, 3차 면접의 틀은 그대로이며 일반 외교 전형 응시자들에게는 별도의 학력이나 경력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존 외무고시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다만 2016년 외교관 후보자 시험에 최종 합격한 외교원 4기 2017년 연말 임용 예정인 분들까지는 합격 이후 실시되는 1년의 연수 성적이 좋지 않은 하위 10%를 임용 탈락시키는 제도를 운영했다. 이 하위 10% 탈락 규정은 아무리 모든 교육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더라도 무조건 적용되었고 외교부 내외에서 여러 말이 있었다. 결국 외무공무원법 개정으로 2018년에 임용되는 외교원 5기 2017년 합격자부터는 무조건 탈락 제도가 사라지고 외교부 장관이 정한 기준만 넘기면 외교관으로 임용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저 이거 설문조사한 기억 있어요. 저희 학교에 외교부 직원이시겠죠? 오셔가지고 이 제도, 탈락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서 제도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시급하다,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현재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크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열심히 썼던 기억이. 맞아, 이거 너무 약간 되게 잔인하다고 생각 많이 했어. 그리고 여기 막 1년에 연수 성적이 좋지 않은 하위 10%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진짜 막 공부 안 한 사람 탈락시키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다 엄청 열심히 하시고 뭔가 정말 소수점 차로 막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무관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 중 여성 지원자와 합격자가 많은 시험으로도 유명하다. 실제로도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에 따른 남성 응시자의 추가 합격이 2016년 처음 나왔어? 오. 당시 합격자 중 여성은 70.7%였으며 이는 외시 사상 최다였다. 이 처음 알았다. 근데 작년이랑 올해 성비는 그래도 남녀 비율 되게 비슷하지 않아? 맞아. 우리가 그래? 우리 47명 중에 남자 20이고 여자 27이잖아. 아 진짜? 왜 몰라? 분야는 일반 외교, 지역 외교, 외교 전문의 셋으로 나뉘며 2019년 현재 기준으로 선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뭔가 전형이 바뀌었죠? 이제 지역 외교 전형이 폐지되고 민간 경력자 채용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뭐 지금은 지역 외교 전형으로 들어오신 분은 없지만 공관 파견 나갈 때 약간 일정 조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지역 공간으로 2번 나가야 돼.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 몰랐네. 평생 거기만 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응시 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우선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응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응시 자격을 모두 갖춘 지원자는 2월, 3월 중에 공직 적격성 평가를 보게 된다. 시험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 참조. 외교관 후보자 시험도 행정부에서 일할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므로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5급 공채용 피셋 문제를 풀게 된다. 참고로 외무고시에서 외교관 후보자 시험으로 바뀐 해인 2013년도에는 행정고시, 외무고시 1차와 외교관 후보자 시험 1차가 동시에 치러졌다. 네, 그쵸. 너 피셋 잘해? 묻지 말자 우리. 피셋 시험 인간이 있다고. 진짜 있어요. 진짜. 있으면 본인이 피셋 시험 인간이가 아니까. 아닌데 아니 그건 나도 아니야. 아니야. 나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거든. 점수 몇 점인데? 피셋 안에는 언어 논리랑 자료에서 그리고 상황 판단 이렇게 3가지가 있고 그리고 헌법도 저희 있잖아요. 아 맞아 헌법 같이 맞아. 근데 헌법은 이제 60점만 넘으면 돼서 일반 외교 응시자로서 1차 시험 합격자들은 통합 논술로서 학제 통합 논술 시험 1, 2를 치르게 되고 과목별 지식 소양을 테스트하는 시험으로서 이제 국제 정치학, 경제학, 국제법에 대한 주관적 시험을 보게 된다. 통합 논술의 출제 범위는 과목별 시험의 출제 범위와 동일하다. 크게 봐서는 국제 정치, 경제, 국제법 3과목이 2차의 핵심이나 각 과목에는 외교사, 국제경제학, 국제경제법과 같이 공부량이 많은 이 서브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영어 문제가 간혹 있는 학제 통합 논술 1, 2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5에서 6과목 정도를 공부하게 된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어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영어 지문이 있는 거지 통합논술 안에. 맞아. 우리가 쓰는 건 한국어니까. 맞아. 발문도 한국어고. 그지. 근데 영어 지문 길이가 좀 길지 않았어? 그리고 이번에 좀 법률 조문이 완전 국제법 영어로 나오거나 아 맞아. 주로 뭐 어떤 조문이 현상 영어로 같은 많이 나오는데 그걸 근데 저희가 진짜 시간이 없잖아요. 왜냐면 지문도 있고 2시간 동안 써야 되는데 맞아. 그래서 보통 영어가 있으면 그냥 보고 이게 뭔지만 알고 구체적으로 일일이 읽지 않았던 것 같아. 이번에 통합논술 원에 영어 지문이 있었거든. 근데 길진 않았던 것 같아. 길었나? 그게 무슨 내용이었지? 그 덤핑. 덤핑이 영어 지문이었어? 제가 생각했을 때 학제통합논술 1은 과목별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쪼개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주제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 국제정치학 관점, 국제법적 관점 이렇게 나눠지는데 2는 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항상 했었어요. 그 기출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실제 시험장에서나.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짜임새 있게 구성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016년부터는 이틀간 1인당 4시간 실시한다. 2016년에는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경기도 관천시에서 실시했다. 근데 이거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잖아. 내 기억에는 우리 전까지는 2016년까지인가? 17년까지는 이틀이라고 들었어요. 18년부터 하루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집단 토의하고 그리고 오후에 개인 PT라는 거 하고. 근데 그래도 어떻게 이거 이틀 봐. 솔직히 나는 하루 돼서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 그때 준비하면서. 원래 하루인 줄 알았어. 나도 하루인 줄 알았어. 그럼 이틀 하면은 계속 이거 그날 밤에 어떻게 자나? 계속 생각났어. 그러니까 원래는 집단 토의, 영어로 이루어진 집단 토의가 있었고 개인 PT, 한국어로 진행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보고서 쓰고 발표한 개인 PT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적성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저희 때는 코로나 때문에 집단 토의는 없어졌고 그 대신 이제 개인 PT 때 영어로 3분 동안 먼저 발표를 하고 이걸 한국어로 5분 동안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게 그 하나의 그거였고 그 다음 세션이 이제 인적성 이렇게 2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딱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나면은 그날 저녁에 바로 다음 카페에 쭉 올라오잖아. 그래서 아마 그 합격자 발표 날 카톡방 바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이틀 뒤인가? 주말에 만날 거 정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짜고. 2차 발표가 나오면 면접조를 다 같이 짜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스터디를 구해야겠다 이런 불안함 필요 없고 어차피 다 같이 2차 합격자끼리 다 같이 면접을 준비해서 이제 스터디 조를 한 10개로 싸서 이제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 사람하고도 해보고 저 사람하고도 해보고 예상 기출문제 서로 만들어서 올리고 인적성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하는 것 같아요. 다 같이. 그리고 약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상 기출 쭉 다 뽑잖아 주제별로. 근데 그거에서 실제로 이번에도 나왔잖아. 맞아. 되게 맞아. 그리고 뭔가 약간 그런 점에서 스터디가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여타 5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따로 합격자를 공개하지 않고 법률저널에서 정부 내부 공문을 입수하거나 각 대학교 고시반을 통해 집계 현황을 알아내서 기사 형식으로 공개된다. 2020년 2차 합격자 출신 대학 최종 합격자 집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종 역시 2차와 거의 순위가 일치한다. 이게 지금 표가 올해 거야? 2020년 2차 합격자네. 우리 우리네? 2차. 우리 때 최종 그거 안 나왔던 것 같아. 그지? 이때 설문조사 여기 했어? 나 했어. 아니 이거 설문조사 하면 면접 설명회처럼 거기서 이렇게 법률저널에서 해준다고 해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했지만 사실 이거보다 훨씬 다양한데 우리 그래서 동기들. 기타 있잖아. 나도 기타 중 하나. 대학별 출신은 크게 상관없고 시험 합격하면 다 같이 그런 거 상관없이 근데 사실 같이 어울려서 노니까 난 솔직히 대학별 잘 몰라. 너도 잘 몰라. 안 물어보잖아. 누가 무슨 학생인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 동기들 중. 나 진짜 많아. 시험에 대한 오해. 첫 번째, 시험에 합격하려면 외국어를 아주 잘 해야 한다. 하나, 둘, 셋. 기존의 외무고시는 제2외국어랑 영어가 그 2차 시험 안에 이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잘해야 한다 이런 압박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영어와 제2외국어는 일종의 자격 요건으로 대체되었고 시험 자체에는 이걸 보지 않기 때문에
좀 비중이 낮아졌다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입교한 다음에 이제 1학기, 2학기 정규 과정 내에 그 제2외국어 수업이 항상 있고 또 이걸 또 정기적으로 시험도 2번씩 보고 영어 집중 과정도 있고 또 영어 시험을 또 이렇게 2번씩 1년에 보기 때문에 그 외국어에 대한 그 외국어의 중요성 이런 게 낮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시험에 포함되었냐 안 되어 있냐,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냐 이런 정도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여기 애초에 시험에 합격하려면 이라고 맞아. 써 있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외교관 자녀에게 유리한 시험이다. 하나, 둘, 셋. 근데 사실 아까 질문이랑 되게 연결돼. 왜냐면은 외교관 자녀들은 아무래도 외국어를 아주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맥락 아닌가? 그리고 어차피 시험 보는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맞아. 그치. 시험 그치. 공부는 혼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부모님이 도와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외교관 자녀가 특별히 뭐 시험 봤을 때 특혜를 본다던가 시험 문제를 뭐 미리 알려준다던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그럼 난리 나죠? 난리 나죠? 네, 없습니다. 경제학 전공, 뭐 국제 정치학 전공자에게 훨씬 유리한 시험이다. OX 하나, 둘, 셋. 난 이건 오지 않아. 세모. 이유를 국제 들어보면. 정치학은 딱히 유리한지는 잘 모르게 그냥 익숙한 느낌이고 경제학은 아무래도 노베이스보다는 미시 거시 경제학 전공인 사람들은 이렇게 좀 예비 일수란 안 들어도 조금 그 문제 감만 익히면 이미 이론적 지식은 있기 때문에 다른 좀 시험 기간이 짧게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세모입니다. 경제학과. 하긴 근데 나도 원래 막 그 베이스 있는 사람들 되게 부러웠어. 뭔가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1년을 그렇게 하면 무조건 합격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수나 진짜 못 듣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 맞아. 3번 보는 거. 시험지를 총 3번 보는 거야. 그게 처음부터까지. 가능해?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면 이게 답이 되기 높다고. 모양을 보고 나를 믿는 거지 일단.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연표 정리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초반 빨리라도 답안을 쓰는 연습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못하면